고요한 새벽 공기.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스며든다. 70년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얼굴. 박순옥 할머니, 비틀거리는 몸으로 버스 정류장에 선다. 이른 시간, 첫 차를 기다리는 모습. 그녀의 손에는 낡은 청가방이 들려 있다. 빛바랜 가방의 손잡이. 그 위로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할머니의 어깨는 잔뜩 웅크려져 있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듯한 모습. 차가운 새벽 바람이 할머니의 뺨을 스친다. 그러나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저 멀리 희미하게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향해 있었다. 휴, 은행 가는 길은 언제나 멀고 험하구먼. 할머니의 중얼거림. 희미하게 들리는 한숨 소리. 이른 새벽부터 은행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다.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짐을 진 듯. 발을 뗄 때마다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듯하다. 삐걱거리는 무릎. 시린 발목.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굽은 허리. 깊게 파인 이마의 주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의 궤적을 말해준다. 이른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 할머니는 은행 앞에 도착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서성이는 할머니. 초조함이 맴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스며든다. 할머니는 그 앞에서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을 지키려는 듯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문을 응시한다. 문득 지나가는 젊은이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한다. 할머니, 아직 문 안 열었어요.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걸요? 일찍 오셔도 소용없어요. 무심한 젊은이의 말.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다. 젊은이의 말에 상처받은 듯. 아니, 어쩌면 익숙한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쭈그려 앉아 문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에 쓸쓸함이 스친다. 도시의 거리는 차갑고 무정하다. 젊은이들의 걸음은 빠르고 경쾌하다. 그 속에서 할머니는 마치 잊혀진 존재처럼 홀로 고독하게 앉아 있다.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 공기. 할머니의 얇은 코트 속으로 스며든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그녀는 두 팔로 자신을 감싸 안는다. 그러나 추위는 가시지 않는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시려오는 듯하다. 1시간 후 드디어 은행 문이 열린다. 철컥 묵직한 쇠문이 열리는 소리. 기다렸다는 듯 문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 하나같이 바쁘고 지쳐 보인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들 틈에 섞인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다. 은행 안은 이미 북적거린다. 웅웅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 전화벨 소리, 젊은 직원들의 바쁜 움직임, 분주한 소리들이 뒤섞인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소음. 할머니는 그 소음 속에서 더욱 왜소해지는 듯하다. 저기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왔는데.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 웅웅거리는 소음에 묻혀버린다. 창구 직원은 듣는 둥 마는 둥.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만 정리한다. 직원의 손가락은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린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 차가운 태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직원. 할머니의 마음에 서서히 균열이 생긴다. 마치 단단했던 바위에
금이 가는 듯 미세하게 떨리는 할머니의 입술, 눈가에 아련하게 맺히는 눈물.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참는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 애써 누르는 듯하다. 어르신, 이쪽으로 가서 번호표 뽑으셔야 해요. 지금은 대기자가 많아서 한참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어르신 전용 창구가 따로 없어서 불편하셔도 저쪽 키오스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퉁명스러운 목소리. 직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번쩍이는 화면의 키오스크. 복잡한 키오스크 앞에서 할머니는 망설인다. 낯선 기계 앞에서 당황하는 할머니의 모습. 터치 스크린은 너무나도 어렵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자꾸만 헛돈다.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는 손가락.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이가 답답하다는 듯 다가온다. 할머니,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뭐 하실 건데요? 어르신들은 이런 거 어려워하시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불편해 하시고요. 젊은이의 불친절한 도움. 마치 할머니를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 할머니는 겨우 통장 정리를 마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하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줄 용돈을 인출하려 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은행 방문. 그녀는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하지만 그녀의 통장에는 잔고가 부족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눈앞이 캄캄해지는 할머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직원을 바라본다. 마치 꿈이라도 꾸는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어르신, 잔고가 부족합니다. 출금하시려면 다른 통장에서 돈을 옮겨야 하는데 이 통장으로는 안 돼요.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다른 통장도 저희 은행 것이 아니라서 다른 은행 앱을 통해 직접 이체하시거나 해당 은행에 가셔서 출금하신 후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직원의 설명은 복잡하고 어렵다. 할머니의 머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직원의 얼굴은 싸늘하기만 하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 할머니의 얼굴에 수치심이 번진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평생을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런 모욕감이라니. 주변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할머니를 찌르는 듯하다. 저기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내 돈이 없다는 거요?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사라졌다는 거요? 누가 내 돈을 훔쳐간 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린다.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 억울함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 하지만 직원은 할머니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다. 매뉴얼대로 딱딱한 말만 반복한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마치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귀찮음을 주는 듯. 주변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꽂힌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린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진상 아니야? 어르신들 요즘 너무 막무가내라니까. 은행 직원들이 불쌍하다.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 할머니의 귀에 박힌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괄시라니.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 할머니는 이를 악문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한다.
슬픔과 수치심을 넘어선 깊은 분노.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한다. 떨리는 손.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선다. 비틀거리지 않고 꼿꼿하게. 등은 더욱 펴진다. 은행 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굽었던 등이 꼿꼿하게 펴진다. 흔들리던 발걸음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는 전사처럼 당당하게 은행 문을 나섰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다. 억울함과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고요한 방 안에서 할머니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처럼 뭔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 낡은 상자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낸다. 누렇게 바랜 서류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낸다. 희미한 달빛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할머니.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진다.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였다. 그 미소 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진다. 밤은 깊어지고 할머니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진다.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스친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대 유물을 해독하는 고고학자 같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 일들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녀는 잊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며칠 후 은행은 발칵 뒤집혔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간 듯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진다. 감사팀이 들이닥치고 고위 임원들이 줄지어 불려간다. 은행 내부 전산망이 마비되고 고객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다. 모든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된다. 언론은 연일은행의 비리를 보도한다.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온통 이 은행의 이름으로 채워진다. 주가는 폭락하고 고객들은 불안에 떤다. 은행장실은 아수라장이다. 핏발선 눈으로 서류를 던지는 은행장.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야?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당장 범인을 찾아내. 내 모든 걸 걸고라도 이 사태를 수습해. 우리 은행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 은행장의 고함이 울려 퍼진다. 그 순간 은행장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손에 들린 서류는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듯. 그녀의 손에는 낯익은 이름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낡고 오래된 봉투. 그 위에 적힌 이름. 박순옥 세 글자. 행장님, 이 서류가 박순옥 할머니라는 분이 보낸 겁니다. 은행으로 직접 배달된 특급 우편입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순옥 할머니. 그 이름에 은행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그의 뇌리에는 며칠 전 은행에서 소란을 피웠던 노파의 얼굴이 스친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그의 불안감은 증폭된다. 서류를 받아든 은행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친다. 서류 봉투 안에는 수십 년 전 은행이 저지른 불법 대출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흑백 사진들, 손으로 쓴 장부, 오래된 계약서들,
그 모든 증거들이 은행의 어두운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할머니가 젊은 시절 이 은행에서 일했던 경리가 아니던가. 그녀는 은행의 모든 기밀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할머니의 계획이었다. 단순한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들, 언젠가 터뜨릴 폭탄처럼 숨겨온 진실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려왔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맹수처럼. 그리고 마침내 때가 오자 그녀는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다. 그녀는 단순히 통장 정리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감을 무시하고 노인을 괄시하는 은행에 대한 정당한 응징을 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은행의 차가운 태도, 젊은 직원들의 무시,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복수심에 불을 지폈다. 할머니의 눈빛은 비장했다.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거대한 힘을 품고 있는 눈빛. 비자금 조성의 핵심 증거. 은행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었다. 거대한 은행의 치부를 드러낼 수 없는 노릇. 만약 이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은행은 파산할지도 모른다. 은행은 급하게 할머니를 찾아 나선다. 그녀를 달래고 회유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비서들은 할머니의 주소를 찾아낸다. 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이 할머니의 집으로 향한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은행의 모든 직원들이 이번 일로 인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은행 지점장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대고 허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불안감이 역력하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지점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았다. 이제 와서 사과라니 너무 늦었지 않소? 당신들은 나 같은 늙은이를 투명인간 취급했소.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내 감정을 헤아리지도 않았소. 당신들에게 나는 그저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요. 이제 와서 당신들의 명예를 위해 사과하는 것 아니오? 진심으로 나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지 않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점장은 당황한다. 할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다. 그는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애쓴다. 할머니, 제발 저희 은행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보상도 가능합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지점장의 간절한 호소,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풍경을 향한다. 고요한 하늘, 평화로운 구름,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연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진다. 내 요구는 단 하나요. 돈 같은 것은 필요 없소. 당신들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나와 같은 노인들을
괄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들이 숨겨왔던 비리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인들을 위한 진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시오. 할머니의 말에 지점장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청천벽력 같은 요구. 그들의 비리를 인정하라는 것은 은행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망이 된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강렬했다.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였다. 그녀의 눈 속에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 그리고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그 직원,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시오. 나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신들에게 상처받았을 수많은 노인들을 대표해서 사과하게 하시오. 할머니의 마지막 요구. 지점장은 고개를 떨군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는다. 은행의 생존이 걸린 문제. 개인의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다음 날 은행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 모든 언론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노인 고객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대우를 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불법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모든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발표한다. 은행장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책임감이 역력하다. 할머니를 괄시했던 직원은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할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직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그런 직원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을 내민다. 직원의 손을 잡는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다. 용서와 이해의 손길. 할머니의 얼굴에 비로소 잔잔한 미소가 피어난다. 그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됐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시오. 당신들도 언젠가는 늙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할머니의 말에 직원은 더욱 북받쳐 오른다. 그녀의 말은 한없이 자비로웠지만 동시에 강력한 경고였다. 그녀는 한 개인의 분노를 넘어 사회의 부당함에 맞서 싸운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작은 몸짓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간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한다. 언론은 그녀를 시대의 의인으로 칭송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제작되고 영화로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 박순옥 할머니를 기억하게 된다. 은행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다. 노인 고객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고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노인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어르신 금융 도우미를 배치한다. 직원들은 노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배우고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한다. 모든 직원들이 노인 고객을 응대할 때는 반드시 눈을 마주보고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도록 교육받는다. 또한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거나 노인 고객을 무시하는 직원은 엄중히 처벌받는다. 은행은 노인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강좌를 개설하고 노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금융 교육 봉사 활동을 펼친다. 이제 은행은 더 이상 돈만 추구하는 차가운 공간이 아니다.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한다. 몇 달 후 할머니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 마치 다른 은행에 온 듯한 느낌. 문이 열리자마자 직원이 활짝 웃으며 그녀를 맞이한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하다.